80년대에 유행하던 말이죠. 민나 도로보데스. 모두가 도둑놈들이고 믿을 만한 놈이 한 놈도 없다. MBC에서 방송을 했을 때에 거부실록이라는 그 제목 하에 김갑순이 내뱉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세월이 40년 훌쩍 넘어섰지만은 요즘에 이 말이 다시 떠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민나 도로보데스. 제가 기회가 되면은 여러 번 우리 정치가 썩어도 너무 썩었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민나 도로보데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재명, 이화영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김갑순이 세상을 향해서 외치던 민나 도로보데스가라 그런 말이 떠오릅니다. 이재명이 이화영 재판부가 9년 6월에 중형을 선고하고 이재명은 이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가 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음 달 15일과 25일 거푸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 선고가 내려지고 대북 송금 사건도 공판 기일을 조정을 끝냈기 때문에 본격적인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재명으로는 어느 것 하나 마음 놓을 수가 있는 그런 처지는 못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왜 신준호 판사에 대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일에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의 내용을 살펴볼 때에 공범인 이화영이 9년 6월에 중형을 선고받았고 이재명은 여기에 공범으로 기소가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앞뒤 상황을 유추해 보면은 판단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심관여라는 말이 법조 용어인데 이 말을 써가면서 이건태 의원이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범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에 관여한 법관을 의무적으로 배제하자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현재 형사소송법은 법관이 피해자이거나 사건 당사자인 때 등과 더불어서 전심 재판, 앞섰던 재판에 관여한 그것을 제적 사유로 두고 있는데 1심 판사가 그 당시에 신준호 부장판사였죠. 2심 재판을 하는 경우 등에 자기가 내린 판단의 영향을 받아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에서 배제하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건태의 개정안은 공범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 경우도 전심 관여처럼 제적 사유로 하자는 것이 주 내용인데 만일 이 법안이 통과가 되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서 시행한다라는 부칙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재판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신준호 부장판사는 자동적으로 배제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이화영의 9년 6월이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마음에 부담이 되고 민주당 역시 지도부 역시 이재명을 지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부담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법조인들은 이재명 방탄 입법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공범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서 배제되는 것은 법관의 자유 심증주의에도 반하고 실제 입법 가능성도 적을 것이다.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법 개정에서도 재배당 신청 등은 이화영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대한 두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주 직설적으로 이재명에 대해서 이화영에 대한 재판의 유죄 여부를 떠나서
이재명에도 똑같은 그런 유죄가 내려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이재명과 그리고 민주당 측의 주장 아니겠는가, 이렇게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관여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한다면은 1심, 2심, 3심, 그것은 공정한 재판과 그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겠다라는 그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심 제도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 뭐 용어 자체가 몰각이니 그런 용어를 쓰는데 아주 무시한다. 그래서 법률 용어도 이제는 좀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순화할 필요는 있겠다. 한 가지 고마운 것은 역설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이재명 덕분에 우리들이 법률 용어 상식을 많이 배우게 돼서 이참에 고맙다는 얘기를 역설적으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무튼 이건태가 이런 법안을 제안했는데 이참에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면은 오비 일학입니까? 대정동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대부분의 변호사들, 양부남이라든가 박균택이 그리고 이건태 등 제 기억으로는 6명 정도가 이번에 배지를 달았는데 수임료를 제대로 받았는지, 공천 과정은 그야말로 남들에게 엄하게 공천 과정을 다루듯이 공정한 공천 과정을 거치고 공천을 받아서 배지를 달았는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은 그런 얘기를 했었죠. 대부분의 대학 동기들, 후배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재명은 처음에 3억여 원 정도의 수임료가 들어갔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이런 커다란 재판에서 3억 정도가 말이 되겠습니까? 아무튼 정상적인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면 이것은 커다란 법률적 위반 아니겠습니까? 그 대가로 공천을 주고 배지를 달았다 하면은 이거 배임과도 관련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밝혀야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세상에서는, 세간에서는 민나 도로보데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건태가 법률안을 발의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다음 달에 2건의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비록 1심이지만 당 지도부는 애써서 이재명이 무죄라 이렇게 항변하고 있고, 설령 죄의 유죄를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리더십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사실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정체라는 것이 그래서 생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겉으로는 대범한 척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고 있지만은 내부적으로는 동요와 함께 나름 각자들 주판을 튕기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인데 다가올 재보선 선거, 보궐선거도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이재명의 목에 칼이 하루하루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입장에서 이재명에게 재보궐선거 얼마만큼 정성을 다해서 그 선거에 임할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골치 아픈 일이죠. 제 생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재명의 머릿속에는 재보궐선거에 대한 걱정도 걱정이겠지만은 다음 달에 열릴 선거에 대한 것 두려움, 그리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는 그 의미가 이재명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